여러분, 기업 부실폭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아니, 이미 기업들이 줄부도를 시작을 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지표상으로서는 분명히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 대비 법인 파산 증가율입니다. 9.5%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9.5%라는 숫자는요, 뭐 10%도 안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0개 기업 중에 1개가 파산한다 그러면 이거 적은 게 아닙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 10개 가게 중에 1개가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뻥 뚫린 것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5%라는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코로나 동안 이게 통제 방역이 되면서 기업의 매출은 줄고요.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인건비는 늘어나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비용은 더 늘어나서 여기에다가 각종 기업의 어떤 세제 혜택이나 법인세를 올리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 보면 기업이 버틸 수가 없을 거다. 버티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리고는 결국 파산을 하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18년에 사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이게 적지 않았습니다. 9월까지 매년 9월의 누계 기준입니다. 595건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을 때죠. 691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에 이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815건이었습니다. 거의 역대 최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2021년 작년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674건으로 줄어들었지만 통제 방역을 이대로 계속하고 대출 만기 연장을 이렇게 끌고 가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결국 터질 게 터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대출 만기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2022년 9월 누계 기준으로 738건입니다. 그러면 674건 대비 738건이니까 거의 10%가량 늘어난 거죠. 10%가량.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64건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충격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직업 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가 아니면 자산보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게 기업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기가 힘들던가 이럴 때 파산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파산 신청 건수가 점점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올 7월을 기점으로 석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7월을 기점으로. 7월에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에는 104건입니다. 36.84%가 늘어났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월에는요 86건입니다. 86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시장의 어떤 위협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이 그래프가 뭔데 그러느냐? 여러분 2020년만 볼게요. 이게 파란색이 법인 회생 신청 건수입니다. 541건이에요. 그리고 회색이 법인 파산 신청 건수입니다. 738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기업들이 회생을 신청을 해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기업을 빚을 갚고 나서 더 잘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뭔가 회생을 신청해서 회생 절차를 밟아서 그 기업이 다시 잘되게끔 만들어서 나는 기업을 더 오랫동안 경영할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끝났어 그러면서 파산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738건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법인 회생 건수가 61.52%밖에 안 됩니다. 61.52%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기업의 애착을 갖고 있고 기업을 경영을 계속해 왔던 사람이라면 이게 100%가 돼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든 파산을 막아서 회생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에라이 모르겠다. 파산으로 가버리자. 나는 빚 갚느니 차라리 파산하겠다. 미래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018년만 가보세요. 2018년 가면 법인 회생 건수가 682건이죠. 법인 파산은 595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법인을 회생시키려고 하는 비율이 114.62%예요. 114.62%. 그런데 2022년에는요. 61.52%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절반으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저는 이 지표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만 해도 버티려고 했어요. 기업 회생 건수는 732건이고요. 기업 파산 건수는 691건입니다. 105.93%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이제 상황이 영원히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815건이 파산이고요. 회생은 677건 83.07%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2020년부터는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특히 말입니다. 이런 경제 정책 하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그 정책 하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 차라리 회생을 신청하니 파산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2021년엔 더 많이 늘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77.74%가 회생이 아니라 회생을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가 훨씬 넘게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674건이니까요. 524건 그러니까 77.74%만 이게 회생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결국은 기업 회생 신청 비율이 떨어집니다. 파산 대비 회생 신청 비율이 100%가 넘어서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지 으쌰 우리는 기업을 해서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산 대비 지금 회생 비율이 61.52%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 채권자들 있잖아요. 채권자들도 법인의 채권자들도 회생하지 말고 그냥 파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기업의 이 기업가 정신은 무너지거든요. 이 기업가 정신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저는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레고랜드에 2,050억 원의 채권이 디폴트가 됨으로 해서 채권 시장 전체에 위기가 왔죠. 아주 작은 것이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큰 위기를 몰고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말입니다. 예, 지금 이 기업가 정신, 의욕이 떨어진 것, 이것은요 결국 지표로 나타났는데 파산 대비 회생 비율이 61.52%까지 떨어졌다는 거, 이 말은요 이게 우리나라의 의욕 상실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기할 의지마저도 꺾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오늘 처음 주제로 이거를 올려놨겠습니까? 이게 의지가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데 지금 의지가 그만큼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둡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지표를 보면서요 사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보세요. 한계기업 비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한계기업 비중이 당장 말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24,005개입니다. 24,005개. 이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벌어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지금 10개 중에 2개 가까이 된다는 거, 5개 중에 1개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18.6%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위험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위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계기업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기업들이 더 많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더 많이 무너지면 이것은요 저는 금융위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업의 위기, 기업의 위기는요 이게 원초적인 거 있잖아요. 원초적인 거. 뿌리까지 지금 무너질까 솔직히 좀 두려워요. 실제로 말입니다. 경제위기란 놈이 그렇잖아요. 이게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가 불안하는 와중에 어느 하나가 탁 작동을 해버리면 그게 전체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게 재기 의지마저 꺾인다는 것은 결국 시장 전체에 주는 그런 충격이 커질 거고요. 한계기업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이 우리 경제의 실물 경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실폭탄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이 그런 사태를 맞을 거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이게 기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마저도 무너진다는 것, 이것은 점점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